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원론적인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2019년도 7월 30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을 하는 거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건데,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건데 내가 만든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져도 이 반등파를 나는 매매를 잘해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어찌 됐건 간에 나는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내가 매매를 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을 땐 피하거나, 장이 좋은 날, 예를 들어 수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때만 이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길게 꾸준히 해가지고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루트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이 심리를 배제를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진짜 이거 상위 1%밖에 안 된다는 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야 돼요. 주식은 편안하게. 지수가 빠지면 싸게 사는구나. 막 그저께나 뭐 이럴 때처럼 막 4%씩 빠지면 정말 싸게 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덜어야지. 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비싼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목표하는 수익 이상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덜어서 현금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아직 저평가됐거나 싸다는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서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줍니다. 시장의 수익은. 이렇게 빠질 때는 예를 들어서 지수보다 더 빠지지만 종목으로 보면 더 빠지는 종목들이 개수로 치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지수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거꾸로 말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뭐 한 70% 80%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한다 그래도 그 중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섹터 10% 20%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이걸 어떤 근거로 잡을 수 있을까? 당연히 가치라든가 성장이에요. 성장에 대한 개념은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뭔가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치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들은 다 다른데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고 가는 부분들이 다 있죠. 이게 뭘까? 뭐 PBR이라든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PER이라든가, ROE라든가, 요즘 뭐 EV EBITDA?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죠. 근데 대충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ROE, PBR, PER. 자, PER하고 ROE는 성장 지표고, PBR은 자산 가치니까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수치화를 해서 과거 주가 위치하고 다 비교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만의 알고리즘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치 판단하는 법들을 이제 누적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황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OLED면 OLED 업황이 다 안 좋은데 어떤 하나의 기업만 굉장히 좋다. 갑자기 뭐 삼성전자랑 계약을 텄어. 그 전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종목만, 그 기업만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애매해요.
근데 보통 이제 OLED든 반도체든 뭐 자동차는 업황이 좋으면 전체가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더 좋은 걸 골라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미스가 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들은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성장은 업황으로 체크를 하고 가치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를 책정하는 어떤 자신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서 사놓고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는 더 싼 것들이 있나 뭔가 노려보다가 이게 손실이건 수익이건 그런 걸 떠나서 더 매력적인 어떤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가치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뭐 업황이 돌아서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면 장기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이면 그쪽으로 비중을 좀 늘려놓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해서 수익이 날 때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시세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투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뭐 지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해보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이걸 맞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 시작할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 어떨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거죠. 움직였을 때 언제 내가 생각했을 때 요때부터 만약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때 뭐가 가장 많이 움직일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해놔야 될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놔야 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 올라가는 시기를 딱 맞춰갖고 딱 사갖고 그때부터 올라가 뭐 이런 거는 누가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좀 미친 사람이고 단기적으로 그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버나잇이라 그래갖고 하루 넘어가 뭐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예측이 힘들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특히 더 힘들죠. 왜? 현물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선물 수급이 조금만 바뀌어버리고 뭐하고 하면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올라가다가도 쭉 밀려버리고 밀리다가도 쭉 올라가버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뭐 마이너스 2% 밀리다가 플러스로 돌려갖고 플러스로 돌려가지고 장이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쭉 밀리다가 플러스로 쭉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매매 대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물 수급 가지고 수급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수급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수 추정형 상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큰 금융단체에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 전체를 사고 파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매매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수를 가지고 롤링을 하는 세력이 이 롤링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고 사람들이 투심이 많이 꺾였을 때 이 롤링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게 되면 왜곡이 수도 없이 발생하면서 막 흔들어 버리면 어디로 갈지 이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는 그러면 투자를 쉬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추려고 이 타이밍을 재려고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정말 싸다. 이 기업이 미래에 요런 전망이 되게 좋다. 요런 것들을 어떤 근거들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분산을 해서 왜? 예측이라든가 전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예측이라든가 전망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틀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몰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산업 종류가 엄청 많은데 종목을 5개, 10개로 그걸 분산을 할 수가 없다고.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개 이상은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섹터라 그래가지고 산업군을 최소 10개는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섹터에서 10개를 분산을 하면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도 또 최소 5개는 담아야 돼. 반도체는 반도체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수공정업체, 뭐 전공정업체, 소재업체, 부품 재료업체, 또 뭐 패널업체, 여러 가지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여도 무슨 뭐 자동차 소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뭐 완성차 업체, 또 미래에 뭐 자율주행 모멘텀 있는 업체, 무슨 뭐 전기차 모멘텀 있는 업체, 수소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담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하면은 최소 한 가지 섹터에서도 한 개만 추릴 수가 없어요. 한 5개 정도만 추려도 이거는 50개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분산을 해둬야 소외도 심하게 당하지 않고 또 내가 틀렸을 때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자,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계속 안 좋을 때도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해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지수 3,000, 4,000 갈 거고, 4차 산업 시작되면 1만 포인트, 2만 포인트 갈 거고, 4차 산업이 끝나는 시점엔 1만 포인트, 2만 포인트 갈지, 이게 5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4차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보면 항상 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구간에 보면 다 높은 자리잖아요. 이 높은 자리. 높은 자리인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 어때요? 이거는 다 무릎이었어. 무릎. 사람들이 무릎 바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 밑에 낮은 자리였잖아요. 이 밑에서 다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걸 지금 보면 바닥이었는데, 야, 이게 300포인트, 이게 지수가 300포인트 때도 200포인트 때도 바닥이었어. 그냥 한 1000포인트 되는 게 이게 무릎이나 허리인 거지. 1000포인트 근방에 있던 구간이 무릎이나 허리인 거예요. 그리고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있을 때는 지금 2000포인트에서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0, 1만 포인트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5000, 1만 포인트 부근에서는 여기는 이제 뭐 무릎이고 여기는 바닥일 거 아니에요. 1만 포인트에서 보면 지금 2000포인트고 이제 뭐 여기에서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2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니까 여기에서 샀으면 이건 바닥, 여기서 샀으면 무릎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항상 지금이 바닥이고 무릎이라는 거예요. 당장 시작해서 길게 그냥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게 돈을 깨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면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지수는 13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게 몇 배예요? 20배죠. 그렇죠? 앞으로 30년 동안 5만 포인트 못 갈까요? 이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5만 포인트는 못 갈 수도 있지. 10,000 포인트, 2만 포인트도 못 갈까? 그럼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것도 못 간다 그러면은, 살기가 엄청 팍팍해질 거니까. 2600포인트에서 뭐 30년 지나면 한 5만 포인트 못 갈까? 그럼 또 20배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30년 뒤에, 저는 이제 30년 뒤면은 이제 한 65살쯤 되니까, 일단 어떻게 생존에 있겠죠.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 영상 꺼내서 딱 보면서, 야, 5만 포인트. 이야기했던 5만 포인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다 늙어서, 2000포인트 때 얘기해도,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하겠지. 자, 시총 상승. 코스닥 성장이 없었던 것.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코스닥은? 이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죽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 정말 멍청한 거예요. 코스닥에 성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기서 성장을 하는 기업은 여기서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다 코스피로 옮겨갔어요. 여기서 시총 올라가고 기업이 이제 성장을 이뤄낸 기업들은 시총 상위주좀 다 여기로 옮겨갔다고, 코스피로. 그러니까 코스피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지수를 받쳐줄 만한 애가 생기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는 그럼 뭐예요? 코스닥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그럼 계속 뭐예요? 아직 성장을 못한 바닥주들만 거의 버티고 있어요. 이 바닥주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는 종목들도 많죠. 그러니까 많이 망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못 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 닷컴 버블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닷컴 버블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해서 이제 성장할 만하면 여기로 다 옮겨가 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또 뭐 시총 뭐가 나오면 여기로 옮겨가 버리고, 나오면 옮겨가 버리고, 나오면 옮겨가 버리고. 막 소액주주들 막 운동하고 하거든. 코스피로 옮기라고. 코스닥에 있어서 못 올라간다고.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셀트리온이 40만원, 30만원 갈 때, 에? 자, 코스피로 옮겼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20만원 미치죠. 뭐, 코스피 지수보다 덜 빠졌나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가갖고? 코스피 지수보다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라니까. 그냥 뭐 떠들면 공매도 같은 것도 지금 일반인들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도 않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뭐 망했다, 실패했다. 요것 때문에 한국 시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도가 부족한 거. 주식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씨부리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진짜? 의구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장되는 기업보다 성장 기업이 더 많지 않아도 무조건 이겨요. 50개가 망하고 내가 20개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성장을 해도 무조건 이긴다고. 근데 내가 100종목을 샀는데 뭐 70개 종목을 샀는데 그중에 50개가 상장 폐지되고 20개만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추려서 살 거 아니에요. 골라서 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제정신이 아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사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 그래갖고 영원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막 코스피 700 갈 거다 막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코스피가 700이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700이 가면 GDP가 2만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700 잠깐만. 700이 가면 GDP가 2만 밑으로 떨어진다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GDP가 2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260만원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물가는 지금 수준에 있을까요? 굉장히 높겠죠. 거의 뭐 실업자들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민이 뭐 한 진짜 아무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뭐 지금 문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년, 20년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되도 않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실패를 했는데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실패하는 정책들을 바꾸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계속 말아먹는 거야. 부자들 있는 돈을 뭐 한 90% 걸어갖고 막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부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기업들 다 죽여갖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조금 불가능하죠. 특별한 탤런트가 없다면 영원히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투자들을 안 하면 내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상위 뭐 1% 10%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그만 벌어야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투자 같은 걸 하면 안 돼. 버는 돈을 써야죠. 그쵸? 그래야 세상이 이로운 거예요. 그런 탤런트들이 없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 미만이다. 내가 연봉이 5천 미만이다. 또 안전성에서 처지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자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주식 투자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사실 노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못해도 한 여력이 한 연에 한 3천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한 50년 모으면 한 20억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노후 준비가 되니까. 근데 50년을 일을 못해갖고 한 10억 정도 만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축액을 좀 늘린다든가, 한 500만원, 600만원 갖고도 생활이 되니까,
그럼 한 200~300만 더 늘리면 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축액을 늘려서도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고. 연봉이 지금 GDP가 3만인데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투자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보통 보면 야 사람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99%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99%는 거의 100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땄어? 좀 땄냐? 좀 잃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냥 가만히 웃어줘야죠. 많이 잃었다고 얘기해버리고 그냥 자꾸 땄다 그러고 이겼다 그러고 그러면 나도 좀 소스 좀 찔러줘라 이런 소리 하니까 무슨 돈가스 찍어 먹는 소스도 아니고. 자, 그래서 17년 2월 달에 이제 바론투자 커뮤니티라는 지금 하고 있는 리딩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작했던 부분들이 여기고 17년 2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시스템이고 뭐고 지금 생각해보면 리딩이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룩했어요. 그때 이제 추천이 나가고 뭐하고 했던 종목들이 KG 이니시스, OCI 이런 게 있었죠. 테스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뭐하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미 2016년도에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시세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7,000원에서 한 2~3만원까지 올라갔거든. 그래갖고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지수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성장지표는 많이 나왔는데 업황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조금 먹으려고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런 데서 사서 이런 구간도 만약에 견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 위치가 만약에 그때 샀던 자리보다 내려왔다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위에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회원분들 중에 요런 수익을 챙겨 먹은 분이 없어요.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리딩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한테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수익들을 챙겨가지 못해요. 경험이 부족해. 100% 수익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낸다는 것 같은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그렇다 보니까 계속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9년도에 또 이제 바이오를 이제 외면하고 바이오 날아갈 때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소외되는 경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부 바이오만 움직였단 말이야. 17년도 6월부터 9월.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정도 짧은 파동이 진행이 됐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짧은 파동이 진행이 됐죠. 1년이 아니고 한 6개월에서 그러니까 6, 7개월 정도. 그 파동 동안 바이오가 엄청 갔단 말이야. 바이오만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외감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계속 부르짖었던 건 이제 5G 이런 거예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카메라 개수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막 하는 얘기를 그때도 똑같이 했다고. 얘네들이 결국은 주도주로 돌아섰죠. 이때 이걸 안 사서 이때 바이오를 안 사서 이걸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경험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근데 그 구간에서도 내가 이제 몇 개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메지온이라든가 메디포스트라든가 차바이오텍이라든가 결국 이런 시세를 줬는데 이걸 다 챙겨 먹지 못했어요. 그쵸? 아주 조금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요? 왜? 이것도 경험이 없어서. 내가 사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50% 100%에 팔았는데 이거 지나고 보니까 700% 가버리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경험하면서 이런 큰 수익들 날려먹은 거 이런 걸 반복 경험하면서 내가 만들어준 시스템이 뭐예요? 복리계좌. 쳐다보지 말라고. 100% 넘어가는 건 팔고 옮겨놓든지 하고 쳐다보지 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팔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이다. 내려와? 쳐다보지 마라. 이거 상장 폐지되든지 냅둬버리라고. 수익을 확대하는 게 복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복리계좌 시스템. 이거 시스템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렸죠. 자, 북한 테마.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 테마는 이제 짧게 돌아온 거예요. 자, 언제예요? 다 이렇게 지수가 움직일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올라오잖아요. 막 3달, 2달. 이건 심한 거는 막 1달, 2달. 그리고 끝나버려요, 시세가. 이거는 보통 장이 안 좋을 때. 장 안 좋을 때 반등 구간에 요런 테마군들이 항상 움직이는 거죠. 바이오도 어때요? 움직일 때 보면. 요 구간에서 움직인 거죠? 코스다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이때 2017년도에도 지수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샀던 거 나중에 했던 것들, 반도체는 이미 주도주였기 때문에 안 산 거예요. 여기에서 2015년도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 주도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가진 자의 영역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5G하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서 지수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코스피직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 지금 주도주 잡은 게 뭐예요? 5G 모듈.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자, 모듈 대장주들, 5G. 얘네들은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함부로 침범하는 게 아니야, 가진 자의 영역들은. 응? 갖고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야, 지금은. 여기 요런 거. 자, 소외된 거, 요런 것들을 찾아서 편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또, 다음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을 계속 경험으로 이제 익혀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자, 또 반등이 들어올 때. 이때 반도체, 바이오, 센가스. 자, 그리고 요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 5G하고 모듈 비중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유비쿼스 홀딩스, 오이솔루션, 파워로직스. 얘도 한 800% 갔고, 6,000원이니까 거의 뭐 8, 900% 갔어요. 800%. 얘도 한 700%. 700%는 한 600, 600에서 한 700%. 아직 모듈은 어때요? 아직 시작 1차 파동. 자, 5G는 2차, 3차 파동까지 다 나왔어요. 자, 미래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요. 얘네는 절대 사면 안 되고, 모듈은, 후발주들. 자, 유비쿼스 홀딩스하고 오이솔루션도 후발주였죠. 이 모듈 후발주에서도, 요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이제 800%, 뭐 500% 이상 터질 수 있는, 모듈 후발주.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5G는, 이제, 뭐 파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먹어도 그만이다. 가진 것만 뭐 비중을 줄여갖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800%, 600%, 700% 나왔는데 이것도 100%밖에 못 먹었어.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복리계좌 시스템 계속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챙겨 먹겠다 이거야. 이거 뭐 100%에서 한 300%. 300% 수익은 챙겨간 회원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이제 100%에 다 털어 먹었다 하는 분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이런 거는 계속 만나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몰빵했으면,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 이걸 몰빵했으면.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종목을 100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 종목을 1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수익을 다 챙겨 먹지 못해요. 근데 이걸 몰빵해갖고 이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챙겨 먹습니다. 경험이 쌓여있지 않으면 절대 못 챙겨 먹어요. 결과가 지나고 나온 걸 보면. 근데 어때요? 종목을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내가 투자를 1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 내가 이거 100개 못 잡아낼까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동안 100개 잡아내겠죠. 그럼 어때요? 그럼 계좌 7배 되는 거예요. 이런 거 100번 먹으면 되잖아. 그럼 계좌 7배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매년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1, 2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뭐. 시간만 흘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물려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이것도 어때요? 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지수가 요만큼 움직일 때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강할 수 있는 애들은 어때요? 지수가 안 움직일 때 보면 어때요? 못 움직여요, 얘도. 지수가 안 움직일 때 보면 못 움직인다고. 자, 북한 테마도 어때요? 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다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테마도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때 움직였던 게 이게 초과 시세를 만들어 준 거고, 자, 이때 움직일 때 끝나는 종목들도 있죠. 자, 미리 시세 준 애들은 다 끝나버리잖아. 못 움직일 때 못 움직인다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움직일 때 하는 거 아니면 못 움직인다고.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수가 내려갈 때는 요때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요때만. 근데 요때는 반등이 너무 작아서 잘 없었던 거고, 반등이 요 정도 나오니까 쏟아지잖아요. 막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게 뭔 말이라고? 시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다. 시장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나에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장이 빠질 때는 견디는 거예요. 움직일 때 수익을 챙겨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관리해서 또 장이 빠질 때 모아놓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움직일 때 토퍼팔에서 수익을 주는 거고. 이게 주가가 뭐 빠져봐야 보통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면 끝인데 뭐. 그죠? 종목별로 보면 움직일 때는 어때요? 500%, 1000%씩 주잖아요. 500%, 1000%씩 수익을 준다고. 빠져봐야 어때요? 10배시잖아요, 10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돈 관리를 잘하면 요런 수익도 자꾸 챙겨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거를 속도를 가파르게 할 수 있느냐, 조금 더디게 가느냐는 경험의 차이에 따라, 또 자기의 그릇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수익은 시장이 준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 시기가 안 온 거예요. 그냥 지금 5월 7월 19년 5월 7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자, 지금 이제 8월 진행되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또 수익을 주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100% 넘어가는 종목도 막 쏟아지면서 그 중에 이제 500% 1000%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고, 이거를 언제 이게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